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와 매우 다른 미국의 지방정부, 그 중에서도 설립과 해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와는 매우 다른 미국의 정부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정부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그 아래 광역정부, 그 아래 기초정부가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부 구조를 살펴보면 연방정부가 있고 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를 우리나라의 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역정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주는 광역정부가 아니고 국가입니다. 주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을 분할해서 카운티를 두고 있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48개 주에서 카운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수직적이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왜 수직적이지 않은지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독특한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 지방자치단체는 설립과 해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홈룰 운동하고도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치지역과 자치헌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지역을 이해해 봅시다. 우리나라로 하면 자치지역이면 다 자치지역 아닌가요? 광역이 가지고 있는 거, 기초가 가지고 다 자치지역인데 이게 좀 다릅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헌장은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헌장은 지방자치 단위가 인정되면 주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부여됩니다. 주의 통치 목적에 따라서 구역을 구분해서 만들어진 카운티에도 헌장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습니다. 주의 통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구역에 그 카운티 안에 있는 특정 지역, 그러니까 카운티가 굉장히 넓죠. 어떤 데는 우리나라만 합니다. 근데 이런 특정 지역이 도시화돼 가지고 자치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자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지역을 법인화해서 자치시, 미니시팔리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치시가 우리나라로 보면 기초지방정부격인 지방정부입니다. 이런 지역은 보통 사람이 많이 사는 고밀도 지역으로서 보통은 시, 타운십으로 불립니다. 반면 우리와는 매우 다르게 법인화되지 못한 지역, 이게 있죠. 비법인 지역, 그러니까 비자치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비법인 지역, 그러니까 비자치지역이죠. 이 비자치지역이 자치지역으로 설립되는 것은 지역적 필요에 의한 경우로 이렇게 넓은 면적인 시골이 인구 몇 명 없다가 도시화되면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 공원,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운티 정부, 그러니까 주가 제공하는 거죠. 카운티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공공 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에 법인화 되면서 자치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들은 이러한 공공 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지방정부를 원하게 되죠. 통상적으로 카운티는 주민의 출생이나 사망 같은 인적인 장부 정리, 그리고 집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의 물적인 장부의 정리, 그리고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선거 관리, 카운티 경찰, 이게 폴리스가 아니고 쉐리프라는 거죠. 카운티 경찰과 교도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반면에 시티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치안, 소방, 상수도, 하수도, 공원, 운동장, 컨벤션 센터 관리 등의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비슷한가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단순한 관리와 정리를 넘어가지고 뭔가 경영한다라는 느낌이 있죠.
컨벤션 센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을 특화 발전,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컨벤션 센터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사무의 종류를 보면은요,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능, 지능. 이렇게 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사무의 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지능으로 가까운 거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능이 뭡니까?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카운티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면 그것의 충족을 위해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부를 만들게 되죠. 물론 공공 서비스 충족뿐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보존, 그리고 앞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 그리고 인근에 있는 중심 도시로 강제 편입 등을 저지할 목적으로 지방정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자치지역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없다가 만들어지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비법인 지역이, 그러니까 카운티만 있고 시티가 없는 비법인 지역이 법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러한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 그 절차가 첫째, 지역사회 주민들의 청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지구 안에서 주민들이 청원을 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둘째, 주법에 정해진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소명 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셋째, 그 청원은 카운티와 주의 심사기관에 넘겨지고 자치능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자치능력 심사를 받게 되면 심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자체적인 재원 조달을 가능하나? 그 다음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나? 그리고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자치지역화, 즉 법이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거쳐서 자치지역으로 인정이 되면은 자치헌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자치헌장에는 자치구역, 자치권, 자치사무, 자치조직권 등이 규정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자치단체죠. 우리랑 같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미국에는 이걸 일반 목적이라 그러고, 미국에는 특수 목적, 한두 개의 목적을 가지는 목적형 정부도 있죠.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 설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이 주의 자치단체 설립 절차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법인화를 통해서 매년 상당수의 새로운 자치도시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도시가 9만이었다가 8만이었다 하는 것은 결국엔 설립했다가 폐지됐다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독특한 비법인 지역이 자치지역, 법인 지역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우리와 큰 차이점을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치지역이 폐지되고 비법인 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폐지죠, 폐지. 인구 2,500명의 카바존 시는 1955년에 자치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고 부패 문제, 지역경제 피폐 등의 사유로 1972년에 비법인화 되어가지고 자치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아주 작은 시 중에 하나죠. 버넌, 인구 한 100명 정도 되는 시입니다. 이 버넌은 심각한 부정부패로 2011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버넌의 지위 박탈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살림이 극도로 어려워진 자치시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치단체의 지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리모비스타 인구 7,300명 도시, 발레이오 11만 5천 명의 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주의 스포켄밸리에서도 주민들이
세금하고 시설 사용료 인상에 반대해가지고 시정부를 비법인화하자. 이렇게 자치단체를 해체하자. 이걸 통해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비법인 지역이 되면은 당연히 자치시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가 없어져 가지고 주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사실 지방재정은 응익성 원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행정학이나 지방재정을 공부할 때 흔히 얘기되는 지방재정의 원칙인데요. 중앙은 응능성이 있고 지방은 응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는 응능성,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지역과 능력이 있는 계층,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능력이 없는 지역과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고 사람에 대해서 분배하는 건 뭡니까? 이게 이제 복지죠. 전형적으로 보편적 복지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 응익성이 있다는 말은 응능성과는 반대로 재원을 부담하는 자가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내가 지방정부를 만들고 내가 세금을 더 내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상 몇 가지 지방정부가 해산하는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주마다 구체적인 여건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산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주의회. 둘째, 당의 지방정부. 셋째, 당의 지역 주민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해 보이면서도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은 까닭은 뭘까요? 우리가 지방정부를 설립하려면 주민이 발의할 수 있습니까? 지방정부가 발의할 수 있습니까? 또 구체적인 해산 절차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지방정부 설립의 자치헌장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정부는 자치헌장 형식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권한을 부여합니다. 헌장의 종류로는 특별헌장, 그 다음에 일반법 헌장, 그리고 홈룰 헌장,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별법 헌장을 보면은요, 이 헌장은 주의회가 특정 도시에 개별적으로 부여하는 헌장입니다. 이 헌장은 중세 봉건 영주가 도시에 특권을 부여하는 것에서 유리합니다. 중세 유럽은 봉건 지역이었는데 도시의 경제가 성장하니까 영주가 도시에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특권을 부여하는 데서 유리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러한 자유도시들이 성장을 해서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오랜 동부나 서부 지역주에서 채택되던 헌장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국 남부의 몇몇 도시에서 이 헌장을 볼 수 있습니다. 헌장을 제정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주의회의 특별법 재개정이 필요하겠죠. 특별법 헌장을 적용받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법 헌장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인데 주의회가 여러 지방정부에 공통되는 하나의 헌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장이 있는 카운티이면서도 헌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운티와 특별구에는 헌장이 있을 경우 보통 이 헌장이 있습니다. 특별법 헌장에 비하면 좀 덜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홈룰 헌장과 비교했을 때는 자치권은 약하고 주의존도가 조금 더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법 헌장의 법률에는 주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만든 몇 가지 유형의 헌장 중에서 지방이 이를 선택하도록 하는 분류 선택 헌장과 주정부가 2개 이상의 헌장을 제시하고 그중 하나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들 지방의 헌법인 헌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 헌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홈룰 헌장입니다. 이 홈룰 헌장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했죠. 이 홈룰 헌장의 등장 배경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는 주법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의 자치를 허용하는 독자적인 헌장을 지방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딜런 룰과 쿨리 독트린 논쟁 이후에 미국의 전반적인 자치의식 고양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요구되어진 자치권의 고양기에 스스로 자치권을 자각하면서 헌장의 초안을 만들게 하고 주정부가 승인해주는 홈룰 헌장이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방자치를 넘어서 17, 8세기부터 이어져 온 천부권의 재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해산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가 가진 주권의 무게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모든 지역이 자치 단위가 되고 이 자치의 근거는 국가의 일반법이죠. 즉 지방자치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우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전래되었다는, 이 전래권설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방의 자치권과 나의 자치권은 국가가 부여해 준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홈룰 운동, 천부권의 재인식이라는 측면과 매우 상이합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도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비자치지역으로 하고 그 대신에 지방세를 없애고 인력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하는 대신에 이 지역을 광역인 도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자치권은 주나 국가의 주권 아래 있다고 모두 인정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딜런 룰과 홈룰이 혼재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자치단체의 설립과 해산이는 두 가지 측면뿐만이 아니라 주민의 자치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설립과 해산이 아니라 지방자치, 주민자치 측면에서 나는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경우는 국가의 법률, 더 나아가서 대통령 명령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장관의 명령까지도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리에 우선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세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미국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지방에도 상당한 정도의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엄격한 조세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국가 이외에는 일체 과세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죠. 현재 지방의 위기와 지방 소멸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지방 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치의 근본적인 목적, 그러니까 자치권, 구체적으로는 자치 조직권의 유무에서 시작된 말일 겁니다. 끝으로 미국과 한국의 자치 조직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설립과 해산, 자치권 등은 모두 우리는 국가에서 전래된 전래권이라는 법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지방정부의 설립과 해산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